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5월 5일 밤 8시에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게스트 식객으로 가수 홍진영과 함께 경상도의 심장 대구 달서구 밥상 3곳을 찾았는데요. 대구 달서구 맛집 3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식객이 찾은 대구 달서구 첫 번째 맛집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경상도 향토 백반집 김기장 정식 맛집으로 소문난 성주 감골식당 성서점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3대가 이어온 전통 맛집으로 김기장 외에 청국장, 된장과 꽁탕으로도 유명한 인기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자리가 꽉 차면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식객 일행은 감골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초반부터 생소한 이름의 din기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din기장은 등교장의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옛맛 그대로 나옵니다. 등교장은 보리, 속, 결을 도넛 모양으로 빚어 구운 뒤에 발효시킨 숙성장인데요. 이 din기장은 경상도 향토의 맛으로 굉장히 구수합니다. 이 din기장에 이어서 맛깔난 두릅숙회, 우엉잎, 머위나물 등 기본 반찬 10가지 정도가 하나씩 차려졌는데요. 모두 정갈해서 집밥 같은 느낌입니다. 머위는 4, 5월이 제철로 머위의 새술은 부드러워서 나물로 먹기에 좋고요. 쌉싸름한 향이 있어서 토종 허브로 불립니다. 그리고 풋고추보다 식감이 부드러운 꽈리고추와 가지의 밀가루 옷을 입혀 10분을 찐 꽈리고추 가지찜은 진간장, 집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깨를 넣고 버무렸는데 맛이 좋습니다. 밥도둑 조합인 우엉잎에 din기장을 넣어 쌈을 싸도 din기장 안에 무말랭이의 달콤한 맛이 들어가서 별로 짜지도 않고 쌈장처럼 즐길 수 있는 구수한 장입니다. din기장은 보리 겉결을 벗긴 속겨와 물을 넣고 반죽한 뒤에 30분 찐 뒤에 메주를 빚습니다. 메주는 약 5개월 동안 말리는데요. 이후에 곰팡이를 씻은 뒤에 메주를 부습니다. 그리고 엿기름 물을 끓인 뒤에 등교 메주가루를 섞는데요. 여름엔 무말랭이, 겨울엔 생물을 넣어 숙성을 시킵니다. 무말랭이에 은은한 단맛이 추가됩니다. 배고프던 시절에 지혜가 담긴 din기장입니다. 감골 정식의 메인 요리인 경상도 뿌리가 담긴 한상, 모둠 간장조림이 나왔는데요. 간장조림 음식에는 닭, 가오리, 다시마, 문어, 황태 이 5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어물은 내륙 지역인 경북, 대구, 상주, 안동 등 지역에서 제사상에 올리는 제사 음식입니다. 선비의 상징 문어 등 제물에서 대중요리로 환골탈태한 경상도의 뿌리가 담긴 한상입니다. 조림에 들어간 노게의 대반전, 졸여주면서 양념을 잔뜩 흡수한 황태, 식감이 좋다고 알려진 가오리의 지느러미 물렁뼈, 이 모든 것은 간장 양념과 찰떡궁합입니다. 각각 재료별 맛을 살린 모둠 간장 조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집간장, 참기름, 물엿, 물을 섞은 양념에 살이 질긴 노게를 먼저 익힙니다. 질감이 비슷한 불린 문어, 다시마를 넣고 불린 황태, 가오리를 마지막에 넣고 30분간 찝니다. 순서별로 노게부터 황태까지 익는 시간이 총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모둠 간장조림은 경북 성주 출신인 주인장이 제물로 쓰이는 건어물 찜의 형태에서 조림으로 개발한 음식으로 경상도의 뿌리가 강한 한상입니다. 모둠 간장조림을 맛있게 즐기는 법은 우엉잎 쌈을 싸는 것입니다. 식객도 모둠 간장조림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음식을 보면 대구의 입맛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 건어물 찜의 형태에서 요리 간장조림으로 개발한 음식, 제사 음식을 마련하던 정성 그대로 손님을 위한 마음이 담긴 모둠 간장조림입니다. 식객 허영만은 만평에서 찬 하나하나 정성 그득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서울서부터 굶고 오길 잘했습니다. 라고 만평을 했습니다. 식객과 홍진영이 찾은 대구 달서구 두 번째 맛집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건어실 흑태찜 식당입니다. 상호 건어실은 대구 용산동 옛마을 이름이 건어실이라고 합니다. 용산역 6번 출구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집은 화끈한 빨간맛 흑태 생선으로 손님을 불러 모으는 대구의 숨은 밥도둑집입니다. 흑태는 메로라는 생선을 대구에서 흑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등껍질이 거무튀튀해서 흑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메로는 남극해 수심 약 2000m에서 서식하는 길이 최대 3m, 몸무게 약 100kg의 물고기입니다. 심해 생선인데요. 메로의 정식 명칭은 비막치어, 영어권에서는 피타고니아 이빨고기로 불립니다. 흑태찜 요리에는 반찬이 10여 가지가 나옵니다. 양념게장을 비롯해 매콤 바삭한 황태 껍질 볶음, 꼬시래기, 미역초 무침, 도라지 미니 당근 무침, 멸치 시래기찜 등 깔끔하고 푸짐한 반찬 한 상이 마치 한정식집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 가운데 인기 반찬이 멸치 시래기찜인데요. 내륙의 맛 대표주자로 극강의 부드러운 맛을 갖췄습니다. 시래기 껍질 맛이 전혀 느끼지 않고요. 맛의 비법은 바로 생시래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시래기를 삶아 급냉시켜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고 이 삶은 시래기에 멸치, 무, 양파, 된장, 맛기름을 넣고 약 1시간 30분간 쪄서 손님상에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매콤한 대구의 맛 흑태찜은 비주얼부터 대박인데요. 흑태찜의 숨은 병기는 바로 두부와 감자입니다. 흑태찜은 갈치조림이나 고등어 조림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흑태살은 마치 스테이크처럼 두툼합니다. 살이 촉촉하고 마치 두툼하고 탱탱한 게살과 닮은 꼴인데요. 코끝을 자극하는 매콤한 양념은 흑태의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대구에서 흑태로 불리는 메로는 부산항으로 수입된 메로가 흰살 생선 명태 대신 대구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로 요리는 처음에는 동태탕 대용으로 즐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서 사용하는 흑태는 140cm짜리지만 몸통 부위살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조리하다 보면 부서지고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 흑태찜 요리에는 근육이 많고 단단한 턱 부위를 찜 요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살이 무르지 않아 식감이 좋고 비린내가 없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집은 메로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양념에 소금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소금 누룩, 누룩소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쌀누룩, 소금, 물을 넣고 열흘간 발효를 시킵니다. 주인장은 마치 식혜와 비슷한 소금 누룩을 넣으면 어물의 비린맛을 잡아준다고 말합니다. 입맛을 당기는 흑태찜의 비밀은 소금 누룩입니다. 비늘을 제거한 흑태는 소금 누룩을 뿌려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는데요. 조리시간 단축을 위해 초벌로 5분 정도 삶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마 육수, 고춧가루, 소금 누룩을 섞어서 15일 숙성한 양념과 삶은 감자, 두부를 넣고 조립니다. 살이 뭉개지지 않도록 조리시간은 단 7분만 조린다고 합니다. 보름 동안 숙성한 다시마 육수 양념의 감칠맛과 깊은 맛을 내는 소금 누룩의 합작품이 바로 흑태찜이라고 합니다. 매콤한 양념과 뜨끈한 밥을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남극에서 대구로 정착한 화끈한 밥도둑 흑태찜. 쉽게 거역많은 음식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집은 누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만평을 남겼습니다. 식객이 찾은 대구 달서구 세 번째 맛집은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 수변공원 주변 수밭골에 위치한 차만우 소갈비집입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500년 역사를 지닌 수밭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수밭골에는 웰빙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친환경 음식점들이 모인 명소인데요. 이곳 수밭골에서 20년 동안 입소문이 난 한우집이 바로 차만우 소갈비집입니다. 이곳에서는 차원이 다른 한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집은 마치 숲속에 있는 산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인장의 아들이 2대 사장으로 식당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요. 식객 일행은 생갈비와
양념갈비를 주문했습니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 생갈비는 기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육즙이 풍부한데 그것은 갈비살 포를 뜰 때 다른 집보다 두껍게 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경북 지역의 툭불 한우만을 고집하는데요. 이 집에서 하루 갈비 작업량이 120에서 150kg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기 맛을 위해 두껍게 포를 뜨는데 숯불에 구워도 육즙과 풍미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두께가 두툼합니다. 그리고 암소보다 육질이 부드러운 거세 한우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맛을 높이기 위해 숯불 향을 입힐 다이아몬드 칼집을 고기에 만듭니다. 갈비뼈와 같이 붙어있는 고기는 진한 풍미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집의 반찬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미나리 무침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경북 청도에서 공수한 미나리인데요. 소갈비살과 함께 먹으면 향긋한 내음이 고기의 고소함과 제법 잘 어울립니다. 미나리가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양념갈비 차례인데요. 보통 양념갈비는 진한 간장 양념에 재우는데요. 이 집은 그렇게 하질 않고 주문 즉시 양념 소갈비를 즉석에서 묻혀서 내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선홍빛이 가득한데요. 양념 소갈비의 양념 비법은 참기름과 소금, 다진 마늘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늘 양념은 고기 누린내를 잡아주고 구워지면서 단맛을 내게 합니다. 생갈비를 즉석에서 양념에 바로 버무리니까 고기 특유의 쌩쌩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나 내공이 만든 깊은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한우국밥입니다. 점심시간에 단독 메뉴로 인기가 많은데요. 할머니 때부터 3대를 이어온 레시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바로 대구식 육개장인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진한 국물의 맛은 고기를 먹고 난 속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대구식 육개장은 소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푹 삶아내 대파, 무,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끓입니다. 큰 대파를 많이 넣어서 진액으로 국물 전체가 끈적거리기 마련인데 이 집은 대파의 줄기를 반 잘라내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파를 치대면서 찬물에 씻어냅니다. 대파의 진액을 씻어내서 깔끔해지는 국물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사용하는 대파의 양이 무려 25kg이라고 하니 판매량이 대단합니다. 갈비 한 짝을 손질하면 짜투리 고기가 15kg 정도 나오는데 이 고기를 한우국밥에 전부 사용한다고 합니다. 150그릇이 나오는 한 솥에 들어가는 무도 약 20kg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표고버섯 다시마 육수에 고기 물을 넣고 약 30분 끓이고 다시 대파를 넣고 20분을 더 끓인다고 합니다. 대구 토박이 출신의 할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밥은 채소의 식감을 살린 섬세함이 돋보이는데요. 대구의 뿌리가 담긴 든든한 한우국밥 한 그릇은 위로 그 자체입니다. 허영만 하백은 만평에서 갈비라고 다 갈비더냐, 수밭꽃 갈비가 진짜 갈비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상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대구 달서구 맛집 3곳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